때는 진시황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고 국경 방어를 위해 만리장성을 쌓던 시기. 왜 아직도 안 나타나는 것이야? 이곳이 맞느냐? 예, 도성에서 가장 가까운 장성 하단에 있는 숲이었으니 분명 이곳이 맞습니다. 진시황이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입니다! 여기 찾았습니다! 그건 놀랍게도 유골이었다. 이게 아니라니까. 목패가 걸린 유골이다, 목패! 어서 찾아라, 어서! 폐하! 찾았습니다, 폐하! 황제가 직접 유골을 수습하러 나서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었는데 진시황은 왜 이토록 목패가 있는 유골을 찾아 헤맨 걸까? 유골의 주인은 대체 누구인 걸까? 드디어 찾았구나. 찾았어. 조심히 수습하거라. 조심히. 유골 주인의 이름은 만기량이란 자였다. 이제 만족하느냐? 예, 폐하. 이제야 마음의 짐을 좀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여인의 사랑을 얻기 위해 직접 유골 수습에 나섰던 진시황. 진시황을 이용해 유골을 얻고자 한 여인의 정체는 무엇일까? 시시때때로 변하는 날씨 때문인지 장성 쌓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려. 듣자하니 또 장성이 무너졌다는데 일이 자꾸 변고가 생기는 게 어찌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만이겠습니까? 장성이 겹겹이 쌓일수록 장정들의 시체 또한 산더미처럼 쌓이고 백성들의 불만 또한 높아지니 이 누구를 위한 장성이란 말입니까? 장성 축조는 짐의 방식으로 백성들을 지키려는 것이네. 천하 통일이 어디 만세토록 유지되겠는가? 내 생이 불로 장생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야. 나는 죽을 것이고 이 땅은 끊임없이 오랑캐들의 진입을 받게 될 테지. 해서 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적에게 위협이 되고 백성들에게는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을 만들려는 것일세. 허나 후대의 평화를 위해 지금의 백성들에게 그 고통을 감내하라는 건 너무나 가혹한 처사입니다. 그건 역사가 평가할 일. 나는 이 장성이 우리 중원의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네. 해서 내 대인에게 그 위대한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니 협조하시게. 그 말씀은 맹강이라고 했던가? 내 그대의 여식을 본 지가 꽤 되었구만. 입 밖으로 내는 건 겁박밖에 없는 교활한 독사 같은 놈. 결국은 우리 상단의 재물을 내놓아라, 그 말이 아니더냐? 아버지, 지금의 분노는 힘이 없습니다. 검은 새벽이 아침으로 변하는 것 순식간. 지금은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 그래야 하는데. 1년 전 허씨 상단의 조국 제나라가 진나라에게 짓밟혔을 때 허씨 상단의 행수 황제 폐하께 인사 올립니다.
그때는 일단 목숨부터 구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다. 살아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 헌데 그놈이 너를 욕심내고 있었을 줄이야. 그래도 그 덕분에 우리 행단이 이만큼 커진 거잖아요. 아직 황제가 움직이지 않는 것도 다 아버지의 재력과 인맥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허니 너무 염려치 마세요. 맹강은 자신의 나라를 망하게 한 진시황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어찌 매번 도라지를 캐고 아씨는 삼을 캐신데요? 내가 괜히 장사치 딸이겠니? 헌데 왜 삼을 다 캐지 않으시고 저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저대로 한 1년은 더 키운 다음 상단 정원에 그 종자를 옮겨 심을 거야. 그대로 한 2년을 더 키우면 이게 다 얼마치야? 아씨! 저쪽이다 저쪽. 잡아라. 상처난 몸으로 추격을 피해 황급히 도망치는 한 남자. 무슨 일일까? 저쪽이다. 남자를 쫓는 이들은 관군이었다. 남자는 나라에 죄를 지은 도망자였는데 피할 새도 없이 그만 인질로 붙잡히고만 맹강. 물러나. 물러나.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이 여자 죽는다. 우리는 대역죄인만 잡으면 될 뿐. 그 계집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맹강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맹강을 인질로 삼았던 남자가 오히려 맹강을 보호하고 나선 것. 미안하게 됐어. 가시오. 가요 아씨. 남자를 내버려둘 수 없었던 맹강. 결국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게 된다. 병사들에게 쫓기고 있었다고. 예. 대역죄인으로 쫓기는 걸 보면 황제의 뜻에 반기를 든 것이겠죠. 일단 의원의 입은 단속해 두었다만 그래도 이절 여기에 계속 두는 건 자칫 상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정신이 들거든 내보내거라. 예, 아버지. 그 계집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맹강을 인질로 잡았다. 위험한 순간 오히려 맹강 대신 칼을 맞았던 남자.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무슨 죄를 짓고 쫓기는 신세가 된 걸까? 맹강은
이 위험한 남자가 자꾸만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데 남자를 치료한 지 얼마 후 맹강의 정성스런 간호 덕분에 남자의 상태는 빠르게 호전됐다. 깨어나셨습니까? 여긴 저번에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서 우선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낭자는 그때 인질로 인질! 아버지, 인질이 될 뻔한 걸 구해주셨습니다. 그래, 몸은 좀 어떻소? 두 분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듣자하니 나라에 죄를 지었다던데 무슨 연유로 쫓기고 있는지 내 물어도 되겠소? 아버지, 아직 환자예요. 그 얘긴 나중에. 전 황궁에서 서고를 담당하는 관리였습니다. 폐하! 장성 축조로 죽은 이가 오늘로만 수천에 달합니다. 부디 시신이라도 수습할 수 있도록 장성 축조를 잠시 밀어주시옵소서. 우연히 만리장성의 폐단을 알게 된 관리 만기량. 그의 눈앞에 펼쳐진 참상도 끔찍했지만 이어진 진시황의 대응은 더욱더 충격적이었다. 폐하께서 명하셨네. 수천의 백성이 죽는 것은 수만의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니 더 이상 장성의 축조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라. 폐하! 하면 장리라도 치르게 해주십시오. 또 이리도 말씀하셨네. 죽은 자들 시신 수습할 시간에 하루라도 더 빨리 성을 쌓으라. 그것만이 희생을 줄이는 길이다. 허니 누구든 죽는 즉시 성곽에 묻으라. 무려 6개의 나라를 10년에 걸친 싸움 끝에 하나로 통일시킨 진시황. 그의 말은 곧 법이었고 이에 반기를 들거나 방해가 되는 것들은 가차없이 응징했다. 만기량은 진시황의 폭정을 직접 보게 되자 분노했고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 예? 네 목숨을 내어놓으면 더 이상 희생할 사람들이 없을 거라 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폐하께서 간밤에 꿈을 꾸셨는데 옥황상제께서 나타나 11,002명의 목숨을 제물로 삼으면 무사히 성을 축조할 수 있다 하셨다는구나. 건데 어찌 그 많은 백성들을 제물로 삼을 수 있겠느냐 해서 내 곰곰이 생각해보니 옥황상제의 뜻이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겠느냐. 만기량 11,002 어떠냐? 발음이 똑같지 않느냐? 중국 발음으로 만천둘과 만기량의 발음이 유사했던 것. 하지만 이는 만기량을 죽이기 위한 억지에 불과했다. 하지만 진시황은 계속해서 만리장성이 무너지며 백성들이 동요하자 이를 잠재워줄 재물이 필요했고 이에 만기량을 선택한 것이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우리 제나라 백성도 그리 제물로 바쳤지. 안 되겠다. 이리 보고만 있을 수 없겠어. 아버지, 뭘 하시려고요? 황제가 두려워하는 제물로 일단 세력부터 모아야겠다.
자네는 아무 생각 말고 일단 몸부터 추스리게. 왜요? 어디 불편하십니까? 이만 가는 게 좋겠어. 네? 아직 상치 않은 몸을 어디 가시려고요? 나를 숨겨준 이유만으로도 큰 화를 얻게 될 것이오. 가겠어. 안 돼. 몸 좀. 괜찮으십니까? 맹강은 그동안 만기량이 자꾸만 신경 쓰였던 이유가 호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만기량 역시 맹강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게 된다. 그리고 젊은 남녀의 호감이 사랑으로 바뀌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강아! 강아! 얘가 어디를 갔노? 강아! 강아 여기 있었구나. 네. 자네도 있었나? 예, 좀 답답해서 바람 좀 쐴까 하고. 그 외출을 할 정도면 이제 다 나았나 보구만. 그럼 이제 슬슬. 아니에요, 아버지. 아직 팔에 붓기도 다 빠지지 않았고 또 이거 보세요. 웬일이야. 이렇게 팔도 다 펴지지 않는 게. 그래. 근데 아버지는 절 왜 찾으신 거예요? 내 정신 좀 보게. 이 황제께서 이걸 보내셨는데. 이로써 만기량과 맹강의 연인 관계도 그만 탄로나고 만다. 언제부터였느냐? 네? 두 사람 언제부터였느냐 말이다. 태인, 저 혼자 좋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르지 못해 나무를 넘봤습니다. 용서하시지요.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대체 이게 무슨... 보아하니 황제께서 제게 폐물을 보내신 듯한데 절 진나라 황실로 보내고 싶진 않으시겠죠?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하면 공자님과 혼인하겠습니다. 도망자 신세인 만기량과 혼인하겠다고 선언한 맹강. 과연 두 사람은 이어질 수 있을까? 다음 날 결국 허행수는 딸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하나뿐인 내 딸의 혼례는 근사하게 치러주고 싶었는데.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아버지. 전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낭군을 만났는걸요. 그래, 너만 행복하면 됐다. 저 때문에 송구합니다, 장인어른. 아니네, 내 딸을 잘 부탁하네. 죽을 때까지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 어서 가게, 어서. 아버지,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
맹강과 만기량은 우여곡절 끝에 혼인을 하고 진시황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도성을 떠나기로 한다. 그런데 그때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다. 황실에서 사람이 나온 것. 게다가 진시황까지 함께였는데 진시황의 사랑을 거부한 맹강, 그리고 진시황에게서 도망친 만기량, 두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될까? 오, 이게 누구신가? 도망친 역적이 아니더냐? 대학교 말씀드리지 못해 송구하오나 제 여식이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를 올렸다. 이 역적 넘어가 말이지. 응? 재밌군, 재밌어. 폐하의 명을 어기고 도망친 죄 천번 죽어도 할 말이 없사오나 부디 한 번만 선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방님, 뭣들 하느냐? 이 역적놈을 지금 당장 장성으로 끌고 가서 산채로 묻어라. 그리고 이 두 사람을 궁으로 끌고 가라. 끌고 가라. 예. 만기량이 결국 장성의 제물로 바쳐지며 두 사람은 영원히 이별하게 된다. 하지만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진시황의 사랑은 집요했는데 마음이 없는 몸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무슨 말로 짐을 흘리려는가? 제 서방은 이미 죽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면 그때 저로 온전히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진시황은 결국 맹강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녀가 원하는 것을 내미는데, 그런데 그것은 다름 아닌 만기량의 유골이었다. 맹강은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서방님의 유골을 수습해 주십시오. 끝을 확실하게 매듭 짓고 싶습니다. 너는 세장 속에 갇힌 세이건을 짐이 그것을 왜 들어줘야 하는가? 장성 축조와 관련해 민심이 싸늘하다 들었습니다. 장성을 쌓다 희생된 백성의 시신을 수습하여 제사를 치러준다면 돌아선 민심이 다시 폐하께로 향할 터이니 폐하께서도 믿지는 장사는 아니시겠지요. 이제 만족하느냐? 예, 폐하. 이제야 마음의 짐을 좀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폐하, 준비 다 되었습니다. 그럼 준비하고 나오거라. 맹강은 남편을 죽인 원수인 진시황과 거래를 해서라도 남편과의 마지막 인사를 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맹강은 남편의 넋을 기리는 지혜까지 올려달라 청했고, 맹강에게 빠져있던 진시황은 그 요구를 수락한다. 폐하!
폐하께서는 지존이십니다. 저런 천한 것의 서방을 위해 허리를 숙이시다니요. 진시황은 맹강을 얻기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었다. 폐하, 저 요망한 것에 속지 마시고 부디 멈추. 주어라. 예. 주임의 널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 보았느냐? 장례만 다 치르고 나면 전 이제 영원히 폐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 것이라. 참으로 듣기 좋은 말이로구나. 과연 맹강은 진시황의 여인이 되었을까요? 맹강은 장례를 지낸 후 강에서 남편과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청했고 진시황은 맹강의 마지막 청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진시황의 믿음과는 달리 맹강은 그만 강에 몸을 던지고 말죠. 당시 이 만리장성을 쌓는 일에 200만 명에 이르는 백성들이 동원됐을 정도라고 하니 실로 장성을 이루고 있는 바위 하나하나에 진나라 백성들의 눈물과 한이 서려 있다라는 말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때문인지 만리장성 축조에 얽힌 비극적인 이야기는 수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중국의 4대 설화 중 하나인 이 맹강녀 설화인데요. 후대인들은 남편을 위해 끝까지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진시황의 폭정에 맞서 죽음을 택한 맹강녀를 위해 동상을 세워 그녀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살려다오. 제발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사모님 일어나오세요. 어떡해라. 주상전하, 소인의 처가 아비를 죽였사옵니다. 그 간사하고 악독한 여인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벌하여 주시옵소서. 후기 조선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발 사건. 시아버지를 죽인 혐의로 고발된 어느 며느리의 잔혹한 진실이 지금 밝혀진다. 부르셨습니까? 천하야. 예? 가죽을 벗기고 포를 떠 내 앞에서 먹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보면 알겠지. 다른 사람 손 안 타야 효염이 있네. 어서 가서 먹기 좋게 손질해오게. 이걸 어찌... 아니, 네가 정녕 급하지 않은 게로구나. 시집 온 지 2년이 넘게 회임도 못 해놓고서
지금 찬밥도 막 가리겠다는 것이냐? 시키는 대로 하든지 못하겠으면 자리를 내놓고 떠나든지. 저희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시장하시죠? 저녁상 서둘러 올리겠습니다, 서방님. 됐어. 그 손으로 차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어? 에이그. 천하야. 예? 사랑치료 술상이나 내어놓으라. 예, 나리. 무지렁이도 아니고 남의 속꽃 갖다 입히고 돌부처 코까지 갈아먹인 걸로도 모자라서 이젠 에휴. 다 못난 제 탓이지요. 왜 형수님 탓입니까? 회임은 혼자 합니까? 합방을 해야 회임이 되지. 에휴, 소 잡아먹은 귀신이라도 붙었답니까? 형수님, 형님께 가셔서 옷고름이라도 좀 푸세요. 사내는요, 계집하기 나름입니다. 그만 들어가시십시오, 도련님. 소원한 부부 사이를 회복해보고 싶은 마음에 신숙녀는 용기 내 남편의 처소를 찾았는데 아이, 나리. 괜찮다. 이리 와보거라. 아이, 참. 오늘따라 우리 천하가 너무 이뻐 보이는구나. 부끄럽사옵니다. 어쩜 이리 다를까? 누구하고는 너무너무 틀려. 종종 그랬던 것이냐? 나리께 여쭤보십시오. 뭐? 마님께도 가끔 들리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한데 죽어도 안 내키신답니다. 너무 요주 숙녀 같아서 비위가 안 맞으신답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야밤에 웬 소란이냐? 아버님. 나리. 천하가 해임을 했습니다. 잘했다, 천하야. 참으로 장하구나. 자손은 정실에게 얻어야 하는데. 정실이요. 정실이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 어쩝니까? 꽝 대신 닭이지요. 천하가 아들을 생산하면 즉실로 삼을 생각입니다. 그럼 그래야지. 제가 첩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잘생긴다 꽝 못되란 법 없지 않습니까? 천하 잘 돌보시오. 만에 하나 잘못되면 부인 탓으로 알겠어. 대답을 안 하네. 꼴에 투기도 하나 봅니다. 에헤, 투기하는 꼴까진 못 보지. 갑시다. 신숙녀는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견디기 힘든 상황을 가까스로 참아내고 있었다.
형수님, 속이 말이 아니시지요? 마음 쓰지 마십시오. 회의만 하시면 고난 끝 행복 시작인데. 왜 이러십니까? 나가세요. 형수님, 저 형님하고 한 끗 차이밖에 안 납니다. 피는 똑같습니다. 제가 이씨 집안 대 잇게 해드릴게요. 형수님 괜찮아요. 형수님 괜찮아요. 왜 이러십니까? 형수님. 당장 물러가십시오. 독수공방 외롭고 서러워 살 수가 없으니 와달라 청할 땐 언제고. 뭐? 이 집사 형수 말 믿어줄 사람이 있을 것 같소? 이 집사 형수는 애 가진 종년보다도 아래야. 그 자리라도 지키려면 입 조심해요. 한심하긴. 분명 아들을 낳을 것이야. 자자자자자. 아이고. 자, 뭐가 먹고 싶으냐? 응? 그렇다고 집을 뛰쳐나오면 어떻게 해? 말씀 못 드린 것도 있어요. 속 다 풀고 사는 여자가 어디 있어? 시집에서 못 살아낸 여자 어디에서도 못 살아. 이 애미 꼴 보고도 그런 짓을 해? 예. 그래서 눈 없고 귀 없고 속도 없는 사람처럼 참고 또 참았어요. 참는 김에 좀 더 참아. 숨이 안 쉬어져요. 안 죽어.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죽더라도 그 집에서 죽자, 승려야. 응? 잘못했습니다, 아버님. 아니다. 이참에 새 며느리 보기로 우리 의논 맞췄다. 딸은 어미 팔자를 담는다던데 다시 들여봐야 제 어미 짝밖에 더 나겠습니까? 확은 남기지 마시고 싹을 자르시지요, 서방님. 안 됩니다. 제발 한 번만, 제발. 어디에 감히? 어르신, 저희 모녀 불쌍히 여기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그만하세요. 아, 나 참. 이래서 애초에 흠 있는 가문의 여식은 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려야, 회임을 하거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게 네가 살 길이야.
일로 안 와? 야! 아, 진짜! 야! 아, 저기! 야! 아! 지금 뭐 하는 겐가? 쥐를 잡고 있었습니다. 효험이 있다고 하시길래. 쥐 드시고 회의 마시게요?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양반이면 뭐라나 사는 꼴이 이리 안심한데. 가자, 천하야. 형수님, 제가 형수님 편 돼드릴게요. 형수님도 형수님 좋은 거 아닙니까? 예? 형수님, 형수님. 이 늦은 밤에 어디... 보긴 흉해도 이게 물건입니다. 아들만 여럿 낳은 여인이 몸 풀 때 입던 옷이랍니다. 예. 남사스러워서 그러는데요. 비밀 지켜주실 거죠? 예. 뭐... 다음번에 내가 더 좋은 애로 모시겠어. 오셨어요, 서방님? 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괜찮소. 예? 형님, 형수가 좀 이상해지지 않았습니까? 덜 청순맞아 보이긴 하는데 왜 그러냐? 해괴망측하기가 도를 넘은 듯해서요. 회의 말이 엉뚱한 짓 한다는 얘긴 들었다. 에이, 무지몽매하기는. 웃어 넘길 일이 아닙니다. 저 일전에요. 천하야! 무슨 일이냐? 천하야! 천하야! 왜 그러느냐? 천하야! 실성한 게 틀림없습니다. 전에 제가 본 게 있습니다. 아이고, 망조가 들었구나. 쓸수 없는 이 미치광이 같은 이라고! 진지객을 내쫓어야 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버님, 제발 내쫓지만 말아주십시오. 그런 짓을 하고도 일이 들러붙다니 꿈에 나올까 들었구나. 몇 달이 지난 후 서방님! 서방님 일어나보세요! 서방님! 서방님 일어나보세요! 서방님 일어나보세요! 신숙녀의 시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했다. 아이고, 서방님. 빈소에 누군가 상복 차림으로 나타났는데 몇 달 전 모질게 내쳐졌던 신숙녀였다. 그녀는 왜 고통과 멸시만을 안겨준 시집으로 다시 돌아온 것일까? 주상전하! 소위
여인의 자가 아비를 죽였사옵니다. 그 간사하고 악독한 여인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후 신숙녀가 시아버지를 죽인 죄로 고발됐다. 대감마님, 저 간악한 여인이 제 아비를 죽였사옵니다. 신숙녀가 시아버지를 죽인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얼마 전 신숙녀가 다시 시집으로 돌아온 후 그녀의 수상한 행적이 시동생의 눈에 띄게 됐는데 신숙녀가 지속적으로 시집을 저주해왔고 이 때문에 시아버지가 사망했다는 것이다. 쫓겨나기 전에도 온갖 흉악한 짓을 행하였는데 그것은 저희 가문을 저주하기 위함이었사옵니다. 쫓겨난 후에도 저 여인은 저주 행위를 지속했고 이로 인해 제 아비가 갑작스레 죽음을 맞았사옵니다. 제 아비를 저주해 죽인 저 여인에게 응분의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부인이 시부를 죽였다는 공소장을 인정하시오. 웃어? 아버님을 죽이려고 웃음이 나와? 괴이한 짓을 한 것은 인정하옵니다. 허나 살인을 한 적은 없사옵니다. 네가 끔찍한 저주를 행해 아버님을 돌아가시게 만들지 않았느냐? 짐승의 사체를 훼손하고 남의 무덤을 파헤치면 그로써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진정 그런 일이 가능하다 여기시옵니까? 시부의 사망은 나와는 상관없는 공교로운 우연일 뿐이옵니다. 하면 이런 흉측한 짓을 벌인 까닭이 무엇이오? 그런 짓을 해서라도 그 집안에서 자리를 찾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어불성설이옵니다. 요사스러운 말에 현혹되지 마시옵소서. 석연치 않은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신숙녀가 시부를 죽였다는 근거는 찾기 힘들다. 일단 신숙녀를 방면하고 남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훼손한 죄는 추후에 물을 것이다. 부당하옵니다. 부당하옵니다. 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와 관련해 신숙녀에게는 사실상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오히려 그녀를 고발한 이들이 무고죄 처분을 받게 됐다. 하지만 신숙녀가 왜 그런 괴이한 행동을 보였는지 그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몇 달 전 학대를 견디다 못한 신숙녀가 제 발로 집을 나왔을 때 다 갚아주마. 다 박살을 내줄 것이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못할 일이 없네. 그리만 하면 그 집안의 피눈물을 볼 수 있겠나. 의심 없이 믿고 실행해 보십시오. 해괴한 짓에 몰두하다 보면 괴로움은 잠시 잊게 되고 기대도 갖게 되고 한도 조금은 풀릴 것입니다. 효험이 있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야. 간절히 원하면 뭐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허나 명심하십시오. 마님이 행한 저주가 결국 마님을 망가뜨릴 것이옵니다. 신숙녀가 방면되고 몇 달이 지난 후 부인의 죄상을 덮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들끓어 국문이 다시 열리게 되었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신숙녀는 다시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됐다. 부인.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것,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당시 신숙녀의 사건을 조사하던 관리는 신숙녀가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시아버지가 죽었을 때와 신숙녀가 저주했을 때의 시기가 상당히 차이가 났으며 또한 신숙녀가 죽였다라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하들은 왕에게 신숙녀를 다시 처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왕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패악한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군문을 할 것을 명령 내렸죠. 이 소식을 들은 신숙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은 홀로 남았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신숙녀는 자결을 하게 되었죠. (1763년) 조선 영조 39년 조선은 거듭되는 자연재해로 오랜 흉년이 지속됐다. 백성들은 오랜 기근에 시달리며 배고픔을 호소했고 예조 참의 조엄은 배고픈 백성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굶주림에 자식을 잡아먹는 비정한 부모까지 생겼다 들었다. 혹 경대 중 이 기근을 해결할 방법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단 말인가? 소신주어, 전하께 한 가지 말씀 올리겠나이다. 소신이 알아본 바 바다 건너 쓰시마라는 섬 30여 년 전 작금의 조선처럼 대기근에 허덕인 적이 있었다 하옵니다. 쓰시마라면 외국의 섬이 아니더냐? 풍족한 자원으로 부유한 섬이라 들었는데 그런 과거가 있었다. 예, 전하.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코코이모라는 신비한 작물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옵니다. 코코이모? 그 작물이 조선 또한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옵니다. 좋다. 내일 당장 떠날 채비를 하거라. 내 경을 위해 쓰시마 섬으로 갈 조선 통신사를 꾸려줄 것이니라. 문화교류를 위해 파견된 외교단 조선통신사. 조엄은 조선통신사란 이름을 달고 쓰시마 섬으로 향하게 된다. 이 바다를 건너야만 올 수 있는 타국인지라 낯설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이리 와보니 조선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사람 사는 곳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듣자 하니 이곳 스시마가 수십 년 전
아주 큰 기근을 겪었다 하던데 어찌 해결하신 것인지. 저자들이 먹고 있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돌멩이 같기도 한 것이. 코코이모라는 것이요. 저것이 바로 이 스시마의 은인이라 할 수 있지. 스시마 섬 사람들을 살렸다는 코코이모. 이는 오늘날 사람들이 고구마라고 부르는 작물이었다. 전하, 찾았습니다. 조선을 살려줄 신비의 작물 코코이모. 더 이상 실패해서는 아니 된다. 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무조건 성공해야만 한다. 조선을 구하기 위해선 꼭 필요했던 코코이모. 과연 조음은 코코이모 재배에 성공할 수 있을까? 코코이모를 얻기 위해 조음이 스시마 섬에 도착했던 그날, 이곳의 특산물 코코이모로 만든 것이요. 한번 드셔보시겠소? 확실히 달큰한 맛이. 조공께서는 코코이모가 입에 맞으신가 보. 이 생긴 것은 토란이나 마와 같은데 그 맛은 천지 차이입니다. 몇 년 먹지도 않았는데 벌써 배가 부릅니다. 이런 신통한 작물이 있나. 자네도 드셔보게. 너도 먹어보라. 참으로 부드럽습니다요. 스시마에선 이런 신통한 작물이 많이 나나 봅니다. 30여 년 전이었던가. 그때만 해도 오랜 가뭄에 먹을 것이 없어 매일 초상을 치러야 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었어.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 코코이모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것으로 점차 굶주림을 해결해 나갔어. 어느 누가 가져온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을 구해냈다 하여 효를 행한 마 코코이모! 라고 부르기 시작했지. 스시마 섬의 기근을 해결해준 고마운 코코이모. 생전 처음 그 맛을 본 조선인들은 코코이모의 달콤한 맛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귀한 코코이모를 대접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상 전하께서도 그 맛을 보시면 분명 크게 감동하실 것입니다. 코코이모는 반출을 금하고 있어. 예? 우리 섬을 구해준 귀한 작물을 어찌 허투루 내보낼 수 있단 말이야. 코코이모는 오직 스시마에서만 먹고 스시마에서만 재배할 수 있어. 잘 아시겠소? 당연히 그리 하셔야죠. 조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코코이모. 하지만 이를 가져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어떻게
어떻게든 가져가야만 하는데 좋은 수가 없단 말인가? 코코이 뭐 10개 먹은 것 마냥 답답해 죽겠네. 대체 뭐가 그리 고민이신데요? 너 아까 내가 시킨 건 똑바로 한 것이냐? 그거요. 따라가긴 했는데 그게 스시마 관리께서 아시면 크게 경을 칠 것이옵니다. 전하께 꼭 가져가겠다고 약조를 했다. 아니, 제발 날 좀 도와다오. 날이 다음 날 남은 것은 모두 이 안에 들어갔습니다요. 그래, 예. 집중해야 되니 건들지 말거라. 아이, 건들지 말라니까. 열었다. 열었어. 이제 들어가. 그곳은 코코이모를 보관하는 곳인데 설마 조선 통신사나 되는 높은 분께서 도적질을 하려던 것은 아니시겠지요? 제발 단 몇 개라도 좋으니 코코이모를 좀 나누어 주십시오. 작금의 조선은 오랜 기근으로 매일 수백 명이 죽어나간 비참한 실정이옵니다. 사정은 딱 하나. 정해진 법을 어길 순 없어. 제발 조선을 구해주십시오. 코코이모만 주신다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제 배에서 몇 배, 아니 수십 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봤을 터인데 어찌 그리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것이오? 소인, 조선에서 농사라면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옵니다. 그리도 자신이 있다. 그리도 자신이 있거든. 한번 싹을 틔워보시오. (7일의) 말매를 주겠소. 만약 조공께서 성공한다면 내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리라. 허나 실패한다면 코코이모에 관해서 일절 말을 꺼내지 말아야 할 것이오. 예, 약조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엄은 코코이모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여기다. 여기다 봐보라. 예. 됐다. 부디 제발 싹을 피워도 내게 조선의 운명이 걸려냅니다. 과연 조엄은 코코이모의 싹을 틔워낼 수 있을까? 일주일 후 송구합니다. 실패했습니다. 이를 어쩐다. 참으로 안타깝구나. 코코이모는 절대 싹을 틔우지 못할 것이다. 어찌 그리 장담하신단 말입니까? 코코이모는 습기에 민감한 작물이다. 이 근방의 흙은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 코코이모에겐 상급과도 같이. 그자의 집념을 꺾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다. 제가 너무 섣불렀습니다. 그럼 약주는 지켜주길 바라겠소. 코코이모의 싹을 틔우는 데 실패한 조엄. 그렇게 그는 조선을 구할 희망을 허무하게 놓치고 말았다. 그로부터 며칠 후 조선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 조엄. 빈손으로 가야 했기에 그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벌써 떠나는 것이오. 그런데 스시마섬 관리가 떠나려는 조엄을 불러 세운 것이다. 그는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걸까? 며칠 전 쉬 포기가 되지 않나 봅니다. 조몸을 하고도 저리 도울 생각을 하다니. 그때 코코이모에 싹을 나게 하려고 움막가에 쳐서는 밤낮으로 지켜보았답니다. 그러니 몸이 상할 수밖에요. 오죽 자기 나라로 가져가고 싶었으면. 이것은 조공을 위한 내 작별의 선물이오. 내 이것에 대해 알려드릴 것이 많은데 며칠 더 묵으실 수 있겠소? 조선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조엄의 모습이 스시마섬 관리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그렇게 조엄은 코코이모를 얻으며 조선에 성공적으로 복귀한다. 자, 이것이 바로 스시마에서 가져온 코코이모라고 하는 것이네. 조선말로 고, 휘, 위, 마 라고 부르면 되지. 자자, 다들 한번 맛들 보시게. 아니, 이 어찌 이런 맛이? 이 반쯤 구운 밥맛과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생으로 먹어도 되지만 삶으면은 그 맛이 배가 됩니다요. 또 곡식과 함께 섞어 죽을 쑤어 먹어도 되고, 또 떡을 만들거나 밥에 넣어 먹는 것까지 안 되는 요리가 없는 만능 작물이지. 게다가
요거 하나면 밥 한 공기를 먹은 것처럼 아주 든든하다네. 뿐만 아니라 소화가 참으로 잘 됩니다. 또한 심고 거두는데 벼농사의 채 절반밖에 걸리지 않으니 이 기근을 헤쳐나가는데 이것만한 것도 없지. 해서 쓰시마와 가장 인접한 이 부산에서 내 고기이마 농사를 시작해보려 하는데 나에게 손을 좀 빌려줄 수 있겠는가? 조음이 가져온 고기위마는 단번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조음의 진심과 고기위마의 맛에 반한 사람들은 조음을 돕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마을에선 대대적인 고기위마 재배가 시작된다. 생김새는 묵뿌리 같은 것이 자르면 진기가 흐르는구나. 아이고, 제가 돼버렸네요. 귀한 걸 잘 보고 있었어야지. 아까운 걸. 속까지 다 탄 줄 알았는데 이런 반전이. 이 삶은 것보다 더 맛있구나. 안 돼. 나리, 지금까지 먹어본 고기맛 중에 제일 맛있는데요. 구우면 삶거나 찌는 것보다 그 단맛이 배가 되는구나. 네, 나리, 뭘 그렇게 열심히 적으십니까요? 이 고기마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느니라 이리 기록해 놓으면 언젠간 후대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예. 고기위마에 관한 정보를 모두 기록했던 조엄. 해사일기로 불리는 이 책은 훗날 고구마 재배법의 지표가 된다. 이게 어찌된 일이여? 오늘쯤이면 싹이 난다지 않았소? 그것이 이럴 리가 없는데. 네, 이럴 줄 알았지. 양막해서 농사는 무슨 얼어 죽을 농사. 이깟 차라리 심지 않고 먹었으면 이 배는 골치 않았을 텐데. 이보게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번엔 분명히 성공! 헛된 길에 품고 싶지 않으니 난 이만 빠지겠어. 소인도 됐습니다. 실패로 끝나버린 첫 고기위마 재배. 수개월을 오로지 고기위마에 몰두했던 조엄이었기에 그가 받은 실망감은 매우 클 수밖에 없었다. 대체 뭐가 잘못됐단 말인가? 날씨도 펴도
모두 스시마와 같은 조건이었다. 단 하나 다르다면 흙이겠지. 분명 어느 날에 많은 것이 있을 것이다. 내가 부지런히 움직여보자꾸나. 예, 나리. 부산 곳곳을 돌아다니며 남은 고기 이마를 심어나갔던 조업. 하지만 그의 노력은 보답받지 못한 채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고기 이마의 양은 점점 줄어갔고 어느덧 마지막 남은 고기 이마의 결과를 확인하는 날이 다가왔는데 왜 계속 실패한단 말이냐? 나리.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꼭 성공해야 하거늘 왜 너는 내 노력을 모두 수포로 돌린단 말이냐? 끝내 실패한 고기 이마 재배. 조음은 이대로 포기하고 마는 걸까? 배고파서 죽다네. 어떻게 불쌍해서 날이 춥습니다요. 이만 들어가시지요. 추위와 배고픔에 허덕이며 죽어나가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이 넘는다는데 내가 편히 쉴 자격이 있겠느냐? 날이 밤대로 채비를 하거라. 내 한양을 좀 가야겠다. 이 몸으로 한약을요? 전하께 다시 한번 쓰시마로 보내달라 간청을 드려야겠다. 나리. 한양으로 떠나기 전 조엄은 마지막 고기 이마를 심었던 곳을 다시 찾았는데 나리. 갈 길이 먼데 왜 이곳에 들리신 겁니까요? 내가 못나서 실패한 것인데 괜히 고기 이마 탓을 한 것 같아서 말이지. 나리. 왜 그러십니까요? 싹이 돋았어! 아이고 나리 됐습니다. 나리 됐습니다. 호박고구마, 밤고구마 등 그 맛도 종류도 다양해진 고구마. 고코이모에서 고기위마, 그리고 고금마로 불렸다가 1936년 고구마가 표준어로 인정되며 지금의 정식 명칭을 갖게 됐습니다. 고구마는 생육기간이 짧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서 풍년에도 많은 수확물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런 특성 때문에 고구마는 오랜 기근으로 괴로워하던 백성들을 구제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 구황작물로도 불리게 됐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은 고구마. 조엄이 처음으로 우리 땅에 들여온 지 어느덧 250여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우리가 즐겨 먹는 이 고구마 속에 큰 애민 정신이 담겨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저 여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나간다니까. 내가 사건의 원흉이었다. 아닙니다. 좋아.